자, 1번입니다. 4차 방정식 이거의 내근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 방법은 조립제법인데, 자, 2로 한번 인수를 2로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내려가서 1이고, 더하면 2, 더하면 4, 곱하면 8, 더하면 1,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나옵니다. 자, 4차기 때문에 한 번 인수분해했을 때 3차가 되었고, 이 3차를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1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는 5, 여기는 6, 그래서 여기도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 2로 나눴을 때의 인수를 x-2, 그 다음에 1로 나눴을 때의 인수를 x-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남는 부분, 이걸 순서대로 x2차, 그 다음에 1차 상수항이라고 했을 때 이걸 인수분해를 해보면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은 0이 되는 4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근을 구해보면 여기는 2, 여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네 근을 얘기한 건데, 그리고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2의 절대값은 2고 플러스 1은 1이고 그다음 2고 그다음 3이죠. 그래서 이걸 전체 다 더해주면 5, 8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차식에서 3차식에다가 1-i를 대입을 했을 때 는 0. 이 는 0이 뭐냐면 3차 방정식이죠. 자, 어떤 거를 대입을 했을 때 이게 0이 됐다는 것은 이 값이 이제 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x3제곱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에 근이 이제 1-i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켤레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1-i가 근이면 1 플러스 i도 자연스럽게 이제 근이 되겠죠. 그리고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을 두 개를 만들어 놨으면 나머지 하나의 근도 있어야 되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그거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은 이렇게 세 가지를 더했을 때 이렇게 더하면은 2고 알파까지 세근 합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계수로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저는 이걸 2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둘이 곱한 거는 1-i의 제곱이니까 2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것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이렇게 곱한 것은 알파 플러스 알파 i. 자, 이것은 개수로 따지면은 a분의 c가 되겠죠. a분의 c니까 이제 b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거 지워지죠. 그래서 2 플러스 2 알파는 b다. 그 다음에 셋 다 곱한 거, 이 세 개를 다 곱한 거. 자, 아까 이거랑 이거를 곱했을 때 2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까지 곱하면은 2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 세 개를 다 곱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d죠. 그러니까 플러스 2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파의 값이 나오죠. 알파는 1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알파에 나왔던 부분을 다 대입을 합니다. 1 대입하면 b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여기 1 또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완성을 하면 3차식을 완성하면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다. 여기에 대해서 f2를 구해라. 자,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좌표가 나와 있었을 때는 x좌표 길이 빼고 그것을 제곱하고 y좌표 길이도 빼고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것이 이제 이 선분 길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선분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길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안에 루트 안에 값입니다. 정리해보면 2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7이 돼요. 자, 이것이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2로 묶습니다. 2차랑 1차까지만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하려면 상수항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요 1차의 개수 마이너스 5에 대해서 2분의 1 곱하고 제곱을 한 4분의 25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25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인수분해가 AA의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 있는 부분은 이 2랑 곱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겠죠? 나갑니다. 이 괄호 바깥으로. 이제 그 뒤에는 플러스 17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된 것이 이거예요. A, B의 길이. 자, 그러면 요게 0 되는 값, A가 2분의 5일 때 최소값이 되는 것이고 그 최소값은 얼마냐? A가 2분의 5이면은 요게 0이 돼 버리죠. 그럼 요 뒤에 있는 값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통분해보면은 2분의 34니까 계산해보면 2분의 9가 되고요. 각자 따로따로 루트 해서 위에 루트 9는 3이니까 유리화까지 정리하시면 2분의 3 루트 2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번입니다. 2,4를 지나고 직선 요거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쨌든 이제 1차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차 함수의 기본식을 y는 mx 플러스 n으로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여기서부터 볼게요. 직선 요거의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의 조건은 일단 이 함수를 y는으로 정리를 해보면 y는 2x 플러스 1이고 이 함수의 기울기가 2죠. 그래서 기울기가 2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함수의 기울기는 m이기 때문에 수직의 조건은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4를 지난다고 돼 있죠. 자, 함수는 언제나 어떤 좌표가 나와 있으면 어떤 좌표를 지나간다라고 돼 있으면 대입하시면 돼요. 자, y에다 대입하시면 4는 x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n 되기 때문에 n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로 정리가 됐죠.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1차 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분모의 2를 전체 다 곱합니다.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되고요. 자, 전체 다 좌변으로 이동을 하시면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식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x절편하고 이 y절편 두 가지를 구할 것인데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죠. y에다 0 대입하면 2x-4k는 0이다 해서 정리해보시면 x는 2k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x절편이고 k는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x좌표의 양수값 이렇게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하는 것인데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ky는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그럼 이제 정리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y절편은 숫자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축, y축, 이 직선 해서 생기는 도형이 삼각형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자, 밑변이 2k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마이너스 4인데 이건 좌표상 그런 거고 삼각형의 길이로 보자면 이제 4가 되겠죠. 거기다 2분의 1까지 이렇게 구하면 삼각형 넓이가 됩니다. 그게 이제 20인 거죠. 4k는 20이 되니까 k의 값은 이제 5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의 근을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위에 있는 식을 y는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y로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을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y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걸 이제 전개를 해서 여기는 아예 그냥 합쳐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2x. 자,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실수 x랑 y가 존재해야 되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판별식.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실수인 xy가 존재해야 되니까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한번 해볼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3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여기는 플러스 8, 그래서 24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28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로 양변을 나누면 k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k의 값이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수직선에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최대값은 7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조건은 6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정답은 8보다 크다죠. 그럼 겹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겹치겠죠. 정답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으로 나눴을 때 범위를 나눠놓고 생각했을 때는 꼭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 범위까지 생각해서 정답하고 겹치는 부분으로 답을 써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번엔 x-6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수직선에서는 6보다 작다 일 때 자,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2보다 크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x는 4보다 작다예요. 4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겹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한번 그려보면 4보다 작다. 2번에서 4보다 작다가 나오고 1번에서는 8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x-6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0 되는 값이 0 되는 값들이 마이너스 1하고 6이 나오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선 작거나 같다면 요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 첫 번째 줄에서 나온 부등식과 밑에 줄에서 나온 부등식을 동시에 그렸을 때 겹치는 부분을 정답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은 여기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은 여기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보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0, 1, 2, 3 해서 총 5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한다.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근이죠. 허근이 아니죠. 그거 빼고 얘는 이제 근의 공식에서 근을 한번 확인하시면 허근이 나올 거예요. 보통 켤레로 나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근을 허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의 짝인 켤레가 오메가 바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근 두 개를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온 근이 이거의 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메가 3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거에서부터 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설명이 여기에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파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두 근의 합은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는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1이다. 이렇게 두 가지도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1번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차 이상의 식들은 얘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메가 9제곱을 보면, 오메가 3제곱을 3제곱 했을 때, 이게 이제 오메가 9제곱이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3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정리해보면, 여기는 이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10제곱은 어떻게 하냐? 오메가 10제곱이 오메가 9제곱에다가 오메가 1제곱을 곱한 거랑 똑같죠? 근데 방금 전에 오메가 9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니까 이제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 9제곱에다가 오메가 2제곱을 곱한 거랑 같죠? 오메가 9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대입하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자, 정리한 거 2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걸 전개를 하면 2 플러스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3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오메가 3제곱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돼. 그 다음에 이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면 2번에서 오메가 2차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죠. 대입을 해놓고 나면 2 오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가 되면서 얘가 지워지게 돼 있어요. 남는 것은 2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입니다. 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접한다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교점이 한 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랑 반지름하고의 관계, 이걸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판별식 먼저 제가 설명을 하자면, 얘를 x는 루트 3y 플러스 k로 정리를 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은 루트 3y의 y 플러스 k의 제곱이고, 정리를 해보면 3y제곱 2 루트 3k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4y제곱 2 루트 3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6 0이다. 정리가 되죠. 요거에 대해서,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접한다니까 판별식 했을 때, 자, b제곱, 요거 제곱하면은 12k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되겠죠? 요게 0입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12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플러스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은 0이다.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k제곱이 64가 나와요. 그럼 k의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양의 실수 k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자, 원의 중심을 한번 보면 얘는 원의 중심이 0,0이죠. 0,0하고 이 직선은 x 마이너스 루트 3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걸 이제 보통 D라고 하는데, 자,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루트 다가 0 대입, 0 대입, 마이너스 K 절대값. 이렇게 하면 이제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죠. 지금 현재 반지름이 뭐냐? 요 자리가 이제 R 제곱자리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K는 양쪽에 루트 4니까 2죠? 양쪽에 2를 곱해버리면 8이 되죠. 그래서 K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 중에서 양의 실수 K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일단 직선 얘랑 직선 요게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단 얘부터 한번 볼게요. a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하고 4 마이너스 b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하고 이제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 x 앞에 있는 이 부분, 이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 부분 1분의 1,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b분의 a와 1분의 1이 서로 같아야지 평행입니다. 그럼 a는 4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직선 얘랑 수직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y는 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얘도 y는 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y를 제외하고 다 오른쪽으로 이양합니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플러스 3분의 bx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함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밑에 있는 함수의 기울기는 3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의 조건이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이니까 이걸 정리하면 분모 3이 있으니까 양쪽에 3 곱했을 때 마이너스 a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ab는 3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이 나올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연립을 하면 돼요. 자, a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4 마이너스 b에 b는 3이다로 정리가 되고, 마이너스 b제곱 4b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할 수 있고, 이걸 인수분해 해보시면 b의 값이 1과 3이 나오죠. 그럼 b가 1이 되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a는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b가 3일 때 3을 여기다 대입하면 a는 1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9 플러스 1이라서 10이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도 1 플러스 9라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각의 이등분선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각의 이등분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각이 두 개가 반으로 딱 나눠진 이 선분에 대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여기를 C라고 하고 D라고 하겠습니다. A 대 B는 C 대 D다. 이 문제의 필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OP를 한번 구해보면 O는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는 0 빼기 루트 7 제곱, 그 다음에 0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얘는 4예요. A는 4고요. 그 다음에 OQ도 한번 구해보면 얘는 16 플러스 9의 루트니까 이제 5가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4랑 5니까 이 밑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도 4 대 5다라고 할 수 있겠죠. 4cm, 5cm란 이런 뜻이 아니라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PQR이라고 할까요? 자, PR 대 RQ는 선분의 길이가 4 대 5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R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교점이니까 R점을 한번 구해보면 R의 좌표는 모르니까 A, B라고 할게요. 자, P랑 Q에 4 대 5 내분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분점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자, P가 이거고 Q는 이거인데, 요거에 대해서
4대5 내분점을 구해보면 4 더하기 5분의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5루트 7. y좌표는 4 플러스 5분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5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9분의 16 플러스 5루트 17, 이쪽은 9분의 3이 되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교점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1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입니다. 두 점 A, B와 Y는 X 플러스 2 위의 점 P에 대해서 일단 문제에서 그 P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이거 함수 위의 점이죠. 대입을 해봅니다. B는 A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문자가 A랑 B랑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B를 A 플러스 2라고 해서 한 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AP 선분 길이의 제곱 플러스 BP 선분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P를 한번 구해볼게요. AP는 얘와 얘의 거리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는 A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이제 루트를 씌워줘야지 이제 AP가 되겠죠? 근데 그걸 제곱한 거라서 이 둘이 만나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BP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A-5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에서 이걸 빼면은 A-2의 제곱의 루트이지만 또 제곱할 거니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됩니다. 정리해보면은 4A 제곱에 A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요까지는 마이너스 12A, 얘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16A가 되고 상수항은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30, 이렇게 더하면 34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또 완전 제곱식 해야겠죠. 4로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4의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이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플러스 1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이 정리 A가 2일 때 최소값이 생기는 거고 2를 대입을 해보면 이게 0 되니까 18이 남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최소값은 18이고요. 그때 P의 좌표는 자 A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을 해보면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2고 B는 4고 그 다음에 N 값은 이제 18이 되죠. 다 더하면 24가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입니다. 두 직선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랍니다. 일단 이 함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1이죠. 그래서 X절편 3에 Y절편 1을 지날 수 있게끔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중요한데 이렇게 1차 함수에 문자가 끼어 있으면 이거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K에 관한 항등식 기억 안 날까봐 정리해 주자면 K가 붙어 있는 것끼리 묶고요. K가 없는 것끼리 묶습니다. 그래서 K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이 되고 K가 없는 게 이제 Y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K랑 상관없이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K라는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기울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마이너스 1,0 하나는 지나고 있다. 요거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찍어보면 마이너스 1,0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난다 뿐이지 이제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를 들면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1사분면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과연 어디까지, 어떤 범위 내에서 그려야지 이제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것이냐 이건데,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요, 자, 여기 y절편. y절편을 이렇게 지나게끔 그리는 것이 제일 높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얘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은 만나긴 만나는데 2사분면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 경계가 되는 점이 y절편이에요. 합포인트가 y절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절편.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서 만나긴 하죠. 근데 이게 1사분면이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만나긴 하지만 4사분면에서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 범위, 끝의 범위가 이제 x절편과 y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 1번 y절편이 1이죠. 그러니까 0,1을 지날 때 그때 k값이 뭔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0,1을 여기다 대입할게요.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k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x절편은 3,0이기 때문에 3,0을 여기다 대입하면 3k 플러스 0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k의 값이 0이 나와요. 결론은 이제 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값의 범위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0이 돼요. 근데 왜 하필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냐? 지금 초록색으로 그린 함수가 등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얘는 만나는 점이 y축 위에 있죠. 1사분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등호는 성립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는 0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자, 원이 x축 위에 두 점 여기에서 만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이제 원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x축 위에 마이너스 루트 7,0하고 플러스 루트 7,0 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은 0이죠. 그래서 중점의 x좌표가 0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y축 위에 두 점이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y도 y축 위에 두 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7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면 3이죠. 그래서 이 y좌표 3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중심의 y좌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심의 y좌표가 3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말했던 원은 y-3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점 중에서 한 점을 대입을 할게요.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으니까 얘를 대입을 해보면 0,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16은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제곱 대신에 16을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a는 0이고 b는 3이고 r은 4가 되겠죠. 정답은 여기 r제곱이네요. 정답은 16, 19가 되겠죠. 3번입니다. 15번입니다.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원을 제가 그려놨고요.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8,6이라서 마이너스 8,6을 찍어놓고 반지름이 10이라서 여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보면 이 길이가 10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중심, 원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지금 AB 좌표를 찍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PAB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PAB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요 선분이 AB고 이제 P의 점이 이 원 위에 어떤 점이 돼야 되는 건데 이 P라는 점이 제일 크게, 그러니까 PAB 넓이가 크게 나오려면은 P의 위치가 이 AB로부터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가 돼야 되는데 이 높이가 최대가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선분으로부터 얘가 높이가 돼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90도가 돼야겠죠. 자, 그 점을 이제 P라고 하는 건데 P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의 조건은 첫 번째,
자, AB라는 이 직선과 수직이다 라는 거. 그래서 AB의 기울기와 이 함수의 기울기는 A니까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수직의 조건에 의해서. 그럼 AB 기울기 한번 구해보면, 자, 뒤에서 앞에 거 뺐을 때 2 플러스 8분의,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0분의 10이니까 1입니다. 그럼 결론은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가야 되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8,6이에요. 그래서 저 함수가 마이너스 8,6을 지나게끔 여기다 대입합니다. 6은 8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마이너스 2라서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3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자,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 4개의 귀퉁이를 잘라내고 이걸 이렇게 세우고 이걸 이렇게 세우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위에 뚜껑이 없는 이런 모양의 상자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가 현재 지금 8cm인데 얘가 x고 여기도 x이기 때문에 얘 길이는 뭐가 되냐면 8 빼기 2x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8 빼기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x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전체가 10cm였는데 여기도 역시 x 빼고 x 뺀 거니까 10 빼기 2x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제 부피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이 세 개를 전부 곱했을 때 48이다 이겁니다. 결론은 이제 이거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서 다 구하는 겁니다. 자, 전개해보면 80-16 80x-16x 제곱 마이너스 20x 제곱 플러스 4x 3제곱이 되겠죠. 일단 전체적으로는 4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3제곱에 요거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36x 제곱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여기는 20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수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는 1 마이너스 9 20 마이너스 12 자, 1로 해보면 마이너스 8 12 12 0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정리를 해보면 1로 나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과 여기는 식이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이다. 그럼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x는 1과 2와 6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한 x의 값이 이 부분 선분 길이기 때문에 자 1, 2, 6 중에서 1은 가능하죠. 얘가 1, 1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2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데 6은 안 됩니다. 왜냐면 얘를 6이라고 하고 얘를 6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둘이 합쳤을 때 12죠. 그럼 8을 넘어가기 때문에 6은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1과 2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17번입니다. 직선 BC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일단 첫 번째 B라는 점은 1,1과 C라는 점이 8,5를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가지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기울기는 8-1분의 5-1이니까 기울기는 4가 되죠. y는 7분의 4x 플러스 n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니까 1,1을 대입을 하면 1은 7분의 4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럼 n은 7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완성하고요. 그 다음 이제 A라는 점과 BC라는 선분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7을 전체에다 곱했을 때 자, 7y는 4x 플러스 3이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했을 때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랑 4,7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4 대입 7 대입
절대값 3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루트 65분의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0 절대값 30 되겠죠. 유리화까지 하시면 65분의 30 루트 65 그럼 5로 나눠주시면 13분의 6 루트 65가 됩니다. 1번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지금 이제 B랑 C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밑변이 되고 이제 A라는 점과 BC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니까 높이는 이미 이제 13분의 6 루트 6 루트 65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C 사이의 거리 B와 C 사이의 거리는 49 플러스 16이니까 계산해보면 루트 65가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65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루트 65랑 루트 65랑 계산하면 65죠. 그러면 3 곱하기 65 밑에는 13 이렇게 있으니까 약분하면 5 남습니다. 그럼 정답은 15가 되겠죠. 18번입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 개념이 중요하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중심이 A, B인데 이 값이 B고 이 값이 A인데요. A랑 B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분면이 1사분면일 때는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를 신경 안 써도 되지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얘들은 다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래서 거기까지. 자, 일단 원방을 정리를 해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같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a랑 b랑 같을 수도 있고 a는 마이너스 b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심이 어쨌든 a, b인데 이 a, b가 여기 위에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2a 플러스 b는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2번, 3번을 연립을 해봤을 때 자, 이 위의 경우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자, a는 b다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b는 a다로 대입할게요. 2a 플러스 a는 6이다. 그래서 a의 값은 2가 나오고요. b의 값도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원이 나오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r제곱이란데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반지름과 똑같을 때의 값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반지름도 2가 되는 거죠.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 이 두 번째 경우는 a는 마이너스 b인데 a에다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하면 2a 마이너스 a는 잠시만요. 자, 2a 마이너스 a는 6이다. 맞네요. a는 6이죠. 그럼 b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원이 x-6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은 자, a와 절대값이 둘 다 6이니까 반지름도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 원이 되는 겁니다.